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셨나요, 지금? 아, 그러게요. 얼마나 들어오셨어요? 와, 1,800명 들어왔네요, 지금 현재. 자, 오늘 1,800명의 학생들하고 라이브로 이제, 진짜 뭐 진지한 얘기도 하고 편하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또 뭐 이것저것 할 겁니다. 자, 네. 예. 자, 우리 오늘 방송,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랑 8시간 투자해서 실용 글쓰기 따기 이거 인트로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나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쵸.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딱 8시간 안에 실용 글쓰기를 마무리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8시간 그 수업을 꼼꼼히 들으시고 나중에 시험 합격했다고 하시는 분들, 5점 다 땄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문자를 많이 주셨었어요. 그런 걸 보면 넉넉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아주 완벽하게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이죠. 집중을 딱 해서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인사하시기로 하시지 저 않으셨어요? 먼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비비안입니다. 저는 형법용서법을 맡아서 하는 김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요. 한국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일 라이브 방송 특집은요, 바로 과목 개편 특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해커스 경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질문글 3개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질문이 선정된 시청자에게는 BHC, 우와, 맛있는 거다. 순살 뿌링클 기프티콘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배고프네요. 네. 배고프네요. 근데 진짜 배가 진짜 고프네요. 방송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저요? 아나운서나 뭐 이런 거 안 아, 해보셨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얼굴도 이렇게 자꾸 멘트가 이게 말이 인트로. 아까 발음도 발음이 인트로 그죠? 저는 갑자기 인트로 영상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인트로라고 해가지고 인트로 알 발음도 좋아서 영어 발음할 땐 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맡겨서 저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뭐죠 그 외국인들 와가지고 네. 라이브로 토킹 해가지고 막 연예인 외국 연예인들만 만나고 그런 거 하시면 그런 거요? 그런 네. 것도 라이브 할까요? 유튜브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예. 그래서 오, 발음 이제 좋으셔서. 많이들 막 들어오고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음.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코너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좀 순서를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22년에 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 관련 이슈와 관련된 내용, 요 내용이 좀 첫 번째 코너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죠. 그래서 이 필수 과목에 대한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영어하고 한국사. 이것 때문에 이제 비비 선생님하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김대현 선생님께서 형사법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진행해 주시죠. 자 이제 이게 8시 5분 적혀있는데 자 일단은 시험이 개정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오,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집중을 해 주십시오. 중요하진 않고요. 현재 지금 한 30명이 왔죠. 30명. 아니 한 50명 정도 돼야지 이거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1,800에서 지금 되게 많이 나갔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굴이 크니까 자꾸 중간에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해커스의 농간이에요. 진짜 진짜 보세요. 이 비대 이거 진짜 대칭에 무슨 삼각 이렇게 탈도 아니고 저는 머리밖에 안 보여가지고 지금 부담스러운데. 진짜 궁금했대요. 혜성 씨 진짜 궁금했어요. 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시험을 쳤냐면 헌법, 형소법, 경찰학, 수사, 그다음 영어 이렇게 5과목을 쳤어요. 20문제씩 해가지고 100점으로 쳤다가 수사가 빠지고 그 당시 이제 뭐 한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법, 형소, 경찰학, 영어, 한국사 이렇게 5과목에 대해서 20점씩 치다가 그 우리 명박이 MB 형님이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들도 시험을 쳐야 되는데 법 과목을 준비한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면 고졸인 학생들하고 대졸 학생들 간의 차별 주기 때문에 고졸 애들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회과학 그러니까 형법하고 형수법을 그러니까 국어하고 국사와 한국사를 필수 과목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형법, 형수, 경찰학, 사회과학, 수학 뭐 이런 과목을 이제 선택 과목으로 뒀죠. 그래서 현재 제도 자체는 그렇게 뒀는데
처음엔 좋은 취지로 예. 그렇게 하는 처음에 거죠. 좋은 취지였는데 고등학생. 하여튼 그 당시는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반대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몇 명이 붙을까? 그리고 경찰을 실무를 한다면 형법용서법을 안 하고 과연 붙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았는데 뭐 또 명박 형님이 또 하신다고 하니까 또 바로 저 봤거든요. 저 가서 옛날에 경찰위원회 가가지고 아는 교수님이 계셔서 전화해서 반대해달라고 해서 경찰위원회 부결시켰어요, 실제로. 일본 부결을 시켰는데 경찰청 차장님 앉아 계시고 다시 재의결해라. 안 그러면 예산 지원 안 한다 하니까 그냥 두 번째 하면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 개편이 됐고 근데 몇 년 해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생기죠.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면 형법용서법을 좀 경찰이 하는데 모른다?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렇죠.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감옥 개편은 2020년 1차부터 지금은 감옥 개편된 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대신 어떤 부담은 좀 줄어드냐면 영어 국사에 대한 부담은 조금 지금 국사가 말이 국사지 국사 아닌 게 없거든요. 정말로 국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렇죠, 맞아요. 영어 어렵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바뀌고 형소법 합친 형사법, 경찰학, 헌법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고요. 하여튼 이런 거고요. 이제 거기 뭐 얘기로 담기기에는 뭐 개편 이유가 경찰 간의 인권 의식과 기본적인 법 지식에 대한 검증 강화하기 위함이다. 뭐 이 뭐 포괄적인 얘기예요. 헌법이 들어온 게 뭐 인권 보장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뒤지게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 네, 여러분 뒤지게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주요 개편 내용부터 일단은 그런 취지에서 바뀐 거고요. 이제 법과목 위주로 2020년 1차부터 바뀌니까 개편 내용은 일단은 선택 과목이 폐지됩니다. 선택 과목 폐지된다는 얘기는 수학, 과학, 사회 뭐 이런 거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국어 같은 거 다 빠지기 때문에 형법, 형소법, 합친 걸 형사법, 그다음에 경찰학하고 이거 잘못 생각하면 경찰학만 있는 줄 알아요. 경찰학하고 경찰 행정법이 있어요. 이거 두 개 합쳐서 경찰학이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경찰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경찰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게 경찰학이기 때문에 형법, 형소법 합쳐진 거 형사법, 경찰학, 그다음 헌법 이 세 과목 바뀌는 거고요. 지금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는 이번 시험 문제 애들 필기 합격선을 보니까 공통한 문제가 선택 과목 한 2개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높다. 이게 조금 조정 점수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공통 과목 한 과목하고 선택 과목 2과목하고 거의 매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이제는 옛날처럼 돌아가서 헌법 하나, 형사법 하나, 경찰학 하나 똑같은 동일한 점수로 배점이 되는 게 아주 큰 변화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선생님이 원하신 대로 처음에 반대하시고 원하신 대로 이제 뭐 되긴 됐고 뭐 제 밥벌이가 이제 뭐 이제 계속 아니 이제 영어랑 한국사는 이렇게 절대평가나 검정제로 가게 돼가지고 사실 한국사 너무 입지가 약해져가지고 사실 되게 슬프거든요. 제가 주장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선생님도 거기 강력하게 강력하게 네, 그렇다고 하네요. 23년도 전이경 폐지되잖아요. 네, 라이브로 보니까 너무 반갑대요. 미정쌤 라이브로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아 그래요? 대환쌤 네, 자꾸 뒤로 반갑습니다.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와, 해커스 비주얼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니. 이제 와. 비주얼 선생님들에 와. 저희가 포함되나요? 왜 조용하죠? 그럼요. 네. 가야 되겠는데요. 아니 이런 이야기 하는 수험생 이렇게 뭔가 선물 하나 주고 막 이런 지금 가을 아닌가요? 왜 꽃이 피었나요? 개편되면 토익이라는 이야기 토익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네. 이제 그런 질문이 뭐 토익이 될지 토플이 될지 탭스가 될지 뭐 집텔프가 될지 뭐 이런 얘기 이제 세부적으로 아마 할 거고 아마 제 생각엔 집텔프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또 말씀을 주시죠. 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의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받은 질문이고, 그리고 이제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뭐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2022년이 되면 선택 과목 폐지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영어가 이제 없어지고 그거 대신에 이제 GTLF라든지 이런 대체 과목으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초시생인데 이제 개편이 되고 나서 할까요? 라는 질문, 아니면은 지금 바로 할까요? 라는 질문이랑, 또 저는 이미 N수생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공부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지금 잠시 쉬었다가 개편이 되고 나면 다시 들어올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초시생 분들 중에 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부에 올인을 할 수 없는 생활 여건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기에는 제 기준은 영어가 베이스가 없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에는 조금 시간상의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저는 공부를 해왔고 저는 어느 정도 영어의 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개편이 되기 전에 있는 정보가 많을 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는 초시생입니다. 근데 지금 올인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영어의 베이스가 없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개편 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기존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라고 하면 2022년 개편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 지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TELF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GTELF가 토익만큼 유명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GTELF, 토익, 토플 다 가르쳐봤지만 제 기준에는 여타 나머지 공인어학 성적보다는 내기가 쉬운 과목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GTELF는 공인어학 성적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 영어랑 다른 점은 리스닝이 있어요. 그래서 청취가 있어서 내가 영어 듣기가 좀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고요. 근데 저는 아예 영어를 듣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되게 몰라요. 이러면은 이제 GTELF에서 청취 부분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GTELF는요, 청취 그리고 문법, 독해와 어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토익과의 차이점은 토익은 사실 상대평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러 가는 날 잘 치는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애들 막 많이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잘 봐도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GTELF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면 단기간에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더는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있다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는데 GTELF는 약 5일 정도 있다가 바로 성적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끝낼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른 과목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될지 빨리빨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장점이 많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제 경험상 얘기하면 영어가 노베이스인 학생들도 수업만 조금 들으니까 69점, 70점. 그러니까 레벨 2는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한 시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좋은 건요. 일단은 확실한 것은 기존 영어보다는 되게 쉬워요. 진짜 세요, 선생님. 한번 쳐보실래요? 한 번씩. 청취는 잘 안 되는데 제가 이게 경간부 경찰 간부 시험에는 이미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다른 거 보면 진짜 공통적으로 학원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 지금 현재 한 50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비비안 선생님 보면 대박 나가지고 이제 만나기 힘들 거 아닌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토익 쉽지 않거든요. 토플 안 해요. 토플 준비하는 경찰 수험생 없을 거고요. 탭스도 장난 아니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맞아요. GTELF로 거의 다 몰릴 거라고 다 예상해요. 그리고 뭐냐면 그 옛날에 사법 시험에 영어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이제 토익이 쉬우니까 토익으로 다 몰렸던 거고. 그리고 우리 또 경찰 시험에 또 가산점에 옛날에 실용글쓰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용글쓰기 생기니까 지금은 가산점을 다 뭐 하냐면 실용글쓰기로 가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지금 보는 토익, 탭스, 토플, 그 다음에 GTELF 들어올 거거든요. 그 GTELF 코리아 지금 실림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강의도 찍으신 걸로 아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비비안 선생님은 제일 대박 나지 않을까. 계산을 해보자고. 경찰 수험생이 4만 명인데. 아니, 안 돼요? GTELF가 들어오면 갑자기 막 6만 명, 10만 명의 학생이 비비안 선생님의 결제를 막 와서 GTELF를 따겠다고. 여기 계산 나왔어요. 계산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산점인데도 그렇게 실용글쓰기가 대박이 났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실용글쓰기 들어올 때 알아요. 제가 아는데 이번 GTELF 들어와요. 확정은 아닌데 GTELF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왜냐면 법과목도 공부를 하잖아요. 법과목 공부하는데 거기에 또 영어 토익 해봤을 거라고요. 토익 점수가 되는 학생들은 상관없지만 토익 준비하려 생각하면 LC, RC 짜증나요. 그다음에 탭스도 그렇고 토플은 뭐 유학 갈 것도 아닌데 그쵸.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고 응시비도 되게 비싸고. 예, 그래서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결과 나오는 거 GTELF 정도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아마 쉽게 갈 거예요. GTELF 아마 보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한
딱 시행되자마자 마냥 지텔프 아마 대박 나셔가지고 막 건물 올리시고 막 뭐 이러지 않을까. 비비안쌤한테 잘 보여야 잘 보여야 지금 잘 되겠는데. 보여야 돼. 네, 아무튼 어머 비비안 쌤 지테프 듣고 지테프 레벨 2 TC점 나왔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아 그거 보세요. 진짜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경찰 영어는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테프는 솔직히 스킬만으로도 풀 수 있어가지고 좀 야매로 점수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해커스에서 그 지테프 코리아랑 협약을 해가지고 기출 문제 중에 가장 많은 그 양을 이미 출간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영상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미리미리 가산점 따실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편 이외에도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GTF랑 지금 기존의 경찰 영어랑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문법 부분에서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GTF를 넘어갈 때 무리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쯤 해서 한번 우리가 GTF 맛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아재처럼 망해서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되게 재밌는데. 문제 푸세요, 오, 빨리. 자,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십시오. 여러분. 빨리빨리. 짜증나. 자, 언제 정답은 쫓고 있냐. 무엇일까요? 오, 네. 지금 막 정답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전원 다 맞추는 이런 기적이. 그렇죠. 정답은 C죠. 일단 여러분, 여기 빈칸을 보면, 일단 요 지금 문장이 두 개예요. 그쵸? flight까지 마침표 하나 끊겨 있고, 그 다음 morning까지 하나 끊겨 있는데, 지금 빈칸이 있는 것만 보면 돼요. 리타 이 문장은 아예 안 봐도 돼요. 그럼 이건 여러분, if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100% 무슨 문제예요? 그쵸? 가정법 문제죠. 그죠? 가정법 뭐만 보면 돼요? 단서만 보면 되는데, 지금 앞에 had not missed, had pp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뒤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가 나와야겠죠? 그럼 바로 정답이죠. C번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푸셨듯이 바로 이거는 진짜 3초 만에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기출 문제라는 거. 그죠? 그래서 경찰 영어를 하셨던 분들도 빨리빨리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잘 맞추고 있어가지고 매우 뚜렷한 뿌듯한데 경찰 영화 이렇게 나왔으면 그치 맞아.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좋을까. 아쉽죠. 어떡하겠어. 그러면 훨씬 더 나은 거네요. 영어를 지금 영어 그렇죠. 부담감을 하루에 뭐 2시간, 4시간씩 공부하든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꽈랑 받고 막 이런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45, 40인데 그러면 진짜로 이거로 바뀌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은 덜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도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법시험을 일본어로 쳤는데 영어 일본어로 보셨구나. 일본어 선택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 잘하는 능력하고 이게 법 과목 잘하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대학이 그렇죠. 좋은 대학 안 가더라도 탭스나 뭐 지텔프나 이런 부분을 본인이 커버만 한다면 저는 단순하게 순경 정도가 아니라 뭐 경감부도 이제 객관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경감부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영어 못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주눅 들고서 나 영어 못해 했는데 이제 제도가 바뀌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뭐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법제도로 바뀐 건 잘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좋은 소식이네요. 비비안 쌤한테도 좋은 소식. 비비안 쌤 대박 건물 나요. 진짜 건물 올라가는 거. 건물 될 수 있고 학생들도 영어 부담을 줄여주고 네, 맞아요. 좋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제 한국사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사 역시 뭐 영어 부담감 뭐 굉장히 크지만 사실 한국사도 만만치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이 경찰 진짜. 한국사 부담감 굉장히 맞아요. 많이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선 이제 초시생하고 N수생이 지금 이 개편되는 체제에 맞춰서 공부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아직 2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체제 유지하셔가지고 경찰 한국사 공부를 하셔야죠. 무조건.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처음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이게 뭐 N수생이냐 이런 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영어랑 특히 한국사 같은 이런 필수 과목에 지금 현 체제에서 해당되는 요 과목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학습의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영어랑 한국사 이게 조금 출발부터가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도 한번 이렇게
응시를 해봤고, 그 다음에 점수도 조금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어에서도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면 합격을 사실은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경찰 같은 경우가.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2022년도에 적용까지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만약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기간을 남겨두고도 현 체제를 유지해서 응시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에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특히 영어라든지 한국사 전혀 지금 그 한국어에 대한 것도 개념이 조금 한자적인 부분도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사 그쵸. 가르칠 때 보면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최소한 1년의 시간 이상은 확보를 하셔야 맞아요. 되잖아요, 수험 맞아요. 기간을. 그러면 이제 2022년까지 그 적용, 처음에 이제 시험이 그 개편되는 게 적용되는 그 시점을 두고 1년 정도 이상이 확보가 안 된다. 자기의 맞아, 수험 맞아. 기간이. 그러면 이제 그 개편되는 체제에 맞춰서 맞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뭐 맞습니다.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하면 영어랑 한국사 점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맞춰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편되는 그 우리가 이제 한능검 체제로 간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한능검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일단 여러분 경찰 한국사 공부하시다가 이거를 지금 시험을 접해 보시면요, 역시 영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난이도는 쉬워요. 굉장히 그래요? 쉬워요. 어느 정도예요? 지금 한국사 애들 수준이야. 어려워가지고 그쵸. 난리예요. 너무. 맞아. 그 혹시 그 절대평가 그 수능 한국사 보셨나요 혹시? 아니, 저는 안 해요. 글쎄가 그래요? 아니어가지고. 그 난이도 저랑도 세대가 더 다르죠. 저는 지금 서로 세대가 그쵸? 다르는데 아니, 이 세대고 저는 한 번쯤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요 전혀. 아, 전혀요. 음. 그럼 예를 들면은 일단 경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선택지 자체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선택지에 들어가는 그 사지선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지금 뭐 소방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급 쪽도 한국사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선택지가 가장 긴 게 경찰 한국사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텍스트가 길죠. 네, 텍스트가 길어요. 그래서 소방 쪽의 한국사를 이렇게 보다가 경찰 한국사를 보면은 아마 이제 이 소방 쪽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경찰 공부하시다가 소방 쪽의 한국사를 보게 되면 또 너무 너무 쉽다. 수월하게 쉽게 푸실 거예요. 네,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경찰 친한 학생들이 소방과 치면 뭐 95, 100점 맞는다고. 네. 몰라요. 근데 뻥인 것 같긴 한데 지들 말은 그래. 말은 그래서 그래.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서 네. 자신감을 막 네. 내비치죠. 그렇죠. 네, 무슨 네. 뭐 소방이 밑에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네, 네, 않고. 또 네, 소방은 네. 또 소방만의 또 어떤 또 그런 네. 또 특징이 또 조금 별도로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경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굉장히 길어서, 예를 들면 이제 소방 같은 경우 기준점으로 봤을 때 20문제를 소방에서 푼다라고 하면 경찰 쪽의 한국사는 한 30문항을 정도 푸는 듯한 느낌? 그래서 부담감이 엄청나겠구나. 네, 그래서 사료가 주는, 그 다음에 선택지가 주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렇죠. 응. 그래서 경찰 한국사는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난이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논란이 조금 있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너무 쉬웠다, 이번에 쉬웠다. 근데 어느 쪽에서는 조금 어려웠다, 막 이래요. 근데 경찰 한국사가 그렇게 좀 논란이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형이 주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막상 답을 딱 골라내는 데는 사실 별게 없거든요. 똑같아요, 난이도 수준은. 근데 보시면은 이게 뭔가 유형 자체가 주는 거, 개수를 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선택지가 길다든지, 사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공부를 하시다가 한능검을 치시면 한능검은 그냥 무난하게 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한능검을 공부하다 경찰 한국사를 가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근데 경찰 한국사를 하시다가 또는 공무원 쪽 한국사를 하시다가 이 한능검을 딱 응시를 하시면 그거는 그냥 바로 네. 이렇게 쉽게. 주위에서 쉽다고 하는데 제가 학생들 궁금한 게 네. 2019년 1차나 2차 이번에 그 경찰 시험 몇 점 정도 맞으면 이게 등식이 성립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한능검 1급을 딸 수 있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예, 학생들이. 아, 그쵸. 한 근데 70 맞으면 1급 딸 수 있는지 그죠? 이번 시험 60 맞으면 1급 딸 수 있는지 그거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이 반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응시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나는 한국사는 자신 있어, 이러면서 접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국사에서 1급을 맞았는데 이쪽에 처음 와가지고 경찰 한국사에서 30점을 맞았고 이래요. 띠로리, 네. 띠로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경찰 시험을 보던 지금 기존의 학생들이 네. 한국사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한 19년도 2차에서 한 70점 맞았다.
그럼 바로 딸 것 같아요. 그럼 한 바로 번 따요. 바로 딸 수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씩이요? 바로 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능검으로 이게 개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그렇게 사실 강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이 경찰 한국사 기존 체제 한국사 공부를 하시다가 이 바뀌는 체제에 맞추셔서 사실은 한능검 응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일단 한능검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조금 많아요. 지금 우리는 몇 경찰은 문제인데요? 20문항인데 한능검 같은 경우는 50문항이에요. 너무 많다. 짜증나네. 50문항. 네, 50문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지 같은 경우도 요거는 선택지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우리 이게 이제 한능검 같은 경우도 개편이 돼요. 또 또요? 개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개편 너무 많이 되는데. 내년에 5월 달부터는요. 지금 현체제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기본하고 심화 체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도 이제 아마 이게 경찰 쪽에 기준점을 마련해서 요 자격 제한을 건다면 그래도 한 중급 정도에 이렇게 마치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급에 이렇게 마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한번 요게 문제가 이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느냐 네. 조금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고 싶다. 맞춰보세요. 싫어요. 맞춰보세요. 진짜 엄청 오래돼가지고. 자, 이건요, 이 한능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문항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조금 색깔이 달라요. 불의 사용은 응. 그만날? 뭐야? 요래. 저는 안 풀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쵸. 한능검은 먹는 게 많이 나요? 네. 이거 한능검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추석이 얼마 안 지나갔잖아요. 그 추석 때 혹시 뭐 드시는지 아실까요? 추석 때 뭘 먹을까요, 우리가? 성편. 그쵸. 네, 성편 네, 먹죠? 네. 이런 게 나와요. 한능검은. 설날에는 뭐 먹죠? 귀엽다. 설날에 뭐 먹죠, 우리는? 설날에? 떡국. 그쵸, 떡국. 예. 이런 거 나와요. 귀엽다. 그죠? 귀여워. 그래서 사실 이 한능검은요, 이거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거를 응시 한국사에 대한 이 시험을 안내하는 그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국사에 대한 교육이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한국사에 대한 소양. 이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쉽네요. 예. 쉽고 현실하고 관련된 그쵸, 것들이 그쵸. 좀 나오는구나. 그래서 특히 이런 세시풍속 같은 경우는 단골로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일정으로. 포커스가 다르구나. 네, 조금 다르죠, 이 색깔이. 경찰, 이 학생이 약간 하나 교양 질문이 같다. 경찰 한국사 왜 어려운가요? 경찰 한국 왜 어려운가요? 있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쵸. 다 잘하니까. 그쵸. 점점 어려워지죠. 말도 못하게 형법이요. 지금 형사법 아니고 형법 난이도는 진짜 거의 옛날에 제 사법시험 2002년도 3년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이제 학생들 이게 시간이 대단하구나.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게 차이가 좀 있네요. 보니까 이유가 있네요. 네. 이거 골고루 답이 나오시는데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먹는 문제를 안 가르쳐줘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 같은 또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불의 사용을 금한 날 세시풍속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때 이제 차가워진 음식을 먹는다. 전날 만들어놨다가 이거를 따뜻하게 데우지 않고 불을 쓰지 않는 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그냥 한자를 사실 알면 한국사가 솔직히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기는 이제 찰 한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식.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벌초하고 불 쓰지 않고 요런 날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런 그래요? 것들을 공부하면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좀 재밌다. 조금 이제, 재밌다. 네, 뭐 어렵기도 하지만 조금 재미있게. 근데 요거 지금 배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1점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몇 번만 풀다 보면 기출 문제로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배점이 또 다 다르구나. 그래서 나오는 게 나와요.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3번. 문제은행식으로 내나요? 그쵸. 문제은행식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나오는 선택지가 똑같은 게 반복해서 거의 계속 나와요. 괜찮다, 네. 하기에. 그러면 확실히 부담감은 완전히 줄겠네요. 네, 완전히 줄게 돼요.
근데 약간 똑똑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아, 그쵸. 실제 생활에 조금 가까워지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아할 거. 아. 오늘 하나 써먹어야지. 찰 한자 아냐 너 해가지고 물어봐서 모르기만 해봐. 딱 찍어가지고 무식하다고 나중에 엄청 까 이거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찰 한자도 모른다. 그쵸.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형사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이제 제가 할 때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또 나가기 시작하네요. 또 왜 49명. 불행? 아,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헌법 선생님도 안 오시고 경찰학 선생님도 안 오셔가지고 일단은 세 과목으로 바뀌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일단은 보시면 헌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헌법이 전범위가 아니에요. 헌법이 전범위가 아니고 헌법은 헌법 원리하고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통치구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통치구조라고 해서 뭐 국회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뭐 의원 내각제 뭐 이런 아주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헌법 분량 자체는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닐 거예요. 근데 헌법이 좀 어렵긴 어려운 과목. 원래 헌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학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경찰 행정학하고 경찰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은 한 과목이 경찰학이고 하나는 행정법인데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경찰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찰학 플러스 행정법 두 개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형사법은 원래는 형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형법이라는 과목하고 54명 부죠. 많이 오죠. 제가 얘기 많이 들어죠.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하는데 분량이 되게 많아요. 분량이 되게 많아서 정리를 잘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형법은 형법 총론하고 강론이 다 들어가고 형사소송법에서 실제로 경찰 업무에서 쓰는 게 우리 공판 파트라고 해서 공판 파트는 안 쓰거든요. 실제 몰라도 돼요. 몰라도 실제 가서 뭐 공상 일본주의가 뭔지 공상 변경인지 뭐 상소가 뭔지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로 그건 의미 없는데 뭐하고 뭐에 한정되냐면 수사하고 증거에 한정돼요. 그러면 문항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소개해야 될 것이 난이도하고 문제 개수, 출제 범위는 일단 설명드렸고 문제 개수를 저도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경찰청의 루트를 통해서 여기저기 지금 문제 개수를 몇 문제냐. 지금 20문제씩 해서 오다가 결국 5과목 체제에서 3과목 체제로 바뀌는데 말만 3과목 체제지 헌법,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이고 손가락 이상한데 형법, 형소법인데 경찰하고 행정법 같은 경우 경찰하고 행정법이니까 결국은 한 5과목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형법은 총론 강론이 들어가니까 원래 지금 20문제 치죠. 형사소송법에서 수사하고 증거 파트 치면 수사가 한 8문제 되고 증거가 3문제 정도 돼요. 그럼 합치면 10문제, 11문제예요. 그럼 합치면 형사법이라고 해서 지금 순수한 형사법에서 지금 범위 아웃라인이 들어가는 게 형법하고 수사하고 증거면 10문제니까 한 30문제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거예요. 근데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의뢰를 맡겨가지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조만간 나오게 되면 제가 뭐 따로 이거 하더라도 아니면 제 네이버 경로과에서 알리든지 문항수가 결정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범위까지는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범위까지만 나왔고 문항수가 안 나왔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인가 시행규칙에 문항수가 현재 20문제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문항수 이게 시행규칙을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경찰 공무원 임용 규칙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규칙인가 들어있어서 지금 현재는 20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20문제를 30문제로 늘릴 것인지가 쟁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 개수에 대한 거에서 제가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데 말씀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난이도 설명을 해야죠. 난이도. 많이 들어왔죠? 오시면 조용하죠? 다이어트 하시나요? 너무 마르셨어요. 빙고 다이어트 조금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살이 좀 빠졌나요? 저 처음에 뵀을 때 다이어트 하신다고. 네, 그랬다가 다시 또 무한대로 쪘다가 이제 다시 조금 아니, 많이 다이어트를 빠지셨어요. 학생들 물음표 물으면 이정은 뒤집니다. 이게 경진율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자, 내년 채용 전망 같은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건 드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난이도하고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해야 되는 이슈니까. 난이도는 어려워져요. 지금 아마 이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57명의 학생들이 여기서 보고 있는데 시험을 쳐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안 쳐본 학생들이 있을 텐데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사법시험 스타일 문제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형법 같은 경우에는
학설 정도만 나오는 게 학설에 대한 소개 정도가 나오는 게 기존 출제의 범위였는데 이번에 좀 독특한 거는 학설에 대한 비판까지 냈어요. 이건 좀 과한 거예요. 이게 학설 정도 내는 정도가 7급하고 9급 정도 난이도고 학설에 대한 비판까지 물어보는 정도는 7급에서 5급 정도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아이고. 들어오는 인풋 자체에 대한 실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가 첫 번째 반증이고 두 번째는 이제 2019년 1차나 2018년 3차가 좀 그랬는데 통합교과라고 해서 변호사 시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로스쿨 가는 건데 걔들 시험 문제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형법 지문에 막 경찰관이 수사하다가 증거도 채취하고 그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를 사례형을 출제하면서 선지에 1, 2, 3, 4에 형법 지문도 있고 형사법 지문도 섞여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설명하고 뒤지기 어려워져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또르르. 세 과목을 근데 좋은 거야. 영어 국사 안 치는 거에 비하면 맞죠. 이거 진짜 말도 못하게 좋아지는 건데 대신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영어를 잘해서 붙는 학생들보다는 지금은 법정 리걸 마인드 좋은 학생들이 확실하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레벨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영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도전해보는 시험이 될 거예요. 반대로 이 법률, 그러니까 영어 국사를 잘하던 학생들이 법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모르시면 아마 굉장히 이제 고전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어 못하고 국사 못하는 학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지금 법에 대한 자신감 있는 학생들이 아주 그냥 뭐 이제 난리 난 과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결합된 사례형 스타일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사법시험이나 변시에서 소개됐던 학설에 대한 비판까지도 물어보는 문제. 또 그다음에 또 이제 if된 형식으로 해 가정법 문제까지 나왔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대박. 뭐냐, 그러니까 대박 사건. 협박죄가 위헌범이라면. 협박죄가 침해범이라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전형적인 사법시험 스타일 문제거든요. 뭐뭐라고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라고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게 19년 1차, 2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그 18년도 3차까지는 단순하게 판례의 태도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에서 지금은 뭐뭐라고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뭐뭐라고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까지 냈고 이걸 정답 지문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는 난이도는 무조건 높아져요. 난이도 무조건 높아지고. 일단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뭐 제 수업 들으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손이 테니까. 약간 간지나요. 예. 어쨌든 제가 수업을 들으면 이거는 제가 뭐 경찰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강의도 형법 형사법 강의를 다 했어요. 단순하게 형법 강의하는 사람하고 형사소송법 강의하는 사람과 달리 두 개는 이제 통합교과식으로 형법하고 형사법을 같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저도 문제집도 그렇고 교재도 지금 통합형사법으로 해가지고 다시 내야 될까 생각도 하고 문제집 자체도 구성 자체를 그러니까 형법 문제가 따로 문제집이 있고 형사법 따로 문제집이 있는데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같이 이제 융합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난이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21년 1차니까 준비하지 마시고 대신 저 학생들이 있어요. 군대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군대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맞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준비하는 학생들은 맞아. 이제 이렇거든요.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대신 영어가 좀 약하다, 국사 약하다 싶으면 법 과목을 미리 해두시면 좋아요. 형법하고 형사법 봐두시고 경찰하고 경찰행정법 봐두시고 내년 타이밍에 헌법. 그러니까 당장 지금 붙어야 되겠다, 1년 안에 붙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기존 시스템대로 가지만 내가 군대에 있다든가 아니면 뭐 대학을 졸업하는데 3학년 상계에서 졸업하고 나서 4학년 때 친다든가 뭔가 이렇게 긴 텀을 두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큰 관점에서 형법 형사법은 어차피 필요한 과목이니까 쳐야 될 것이고 경찰학에 저 같으면 저라면 제 동생이 만약에 준비한다면 현재 지금 존재하는 경찰학하고 경찰 행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미리 받으면 좋을 거고 헌법은 이제 경찰에 맞게끔 세팅된 과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일단 이런 것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미녀와 야수? 역시 이거는 야, 씨는 공평하긴 뭐가 공평해. 머리는 좋은데 얼굴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저 인기 많아요. 진짜. 씨는 공평하기는. 근데 선생님 아까부터 되게 예.
멋있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선생님, 저 있잖아요. 미정 선생님이랑 저랑은 핸드폰에 이렇게 탁 뒤에 액정에 위에 이렇게 보호 필름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부자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 보호 필름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아이, 생으로 들고 다니는 거. 이거 진짜 리얼 간지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아니, 리얼 그게 간지야. 아니고, 보험을 가입했고, 저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입해. 아니, 저는 원래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을 바꿨는데, 이 느낌, 아마 아이폰 쓰는 사람 느낌, 이 손으로 이렇게 쓱 올렸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어머,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좋아서, 어떡하죠? 다. 안 되는데. 저 아이폰 11로 바꿀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이상하게 렌즈가, 보셨나요? 네 개더라고요. 렌즈 3개인가 해서 무슨 전자는 이상한, 이 맞아. 새끼도 이상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막. 맞아.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자, 뭐 하러 왔죠, 우리 지금? 영집반 화이팅. 자, 네. 영집반 화이팅. 네. 자, 새거 사야죠. 갑시다, 이제. 자.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코너, 진행해볼게요, 선생님. 하는 이제 얘기를 이거 하다가. 엄청 재밌는데요? 야.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 이벤트 요거, 우리 앞에서 사전에 이야기했던 거, 해커스 경팁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전에 선정된 고민글에 대해서, 선생님, 저희들 할 게 되게 많았네요. 할 게 많았어요. 이 고민글 보고, 순살브링클 기프티콘 이거 제공 3명, 빨리 요거, 좋습니다. 선물 드려야 아, 되겠어요. 이거 맛있는데. 자, 첫 번째, 김대한 선생님 네, 제가 해야 하셔야 되는 되겠네요. 거죠? 네네. LUVLove. 뭐예요? SJIN, 뭐. 네. 장수 수험생인데 같이 공부한 시가작하나 친구들은 진작 다 합격했는데 요즘 슬럼프가 와서 시험을 포기할까 생각이 드는데 슬럼프가 왔을 때 원래대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 방법을 바꿔서 해야 될까요? 아까 학생들 좀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참 얼마 전에 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와서 새벽 4시에 저 36살인데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요? 되게 짧게 왔더라고요, 학생이. 답을 못 달겠더라고요. 36살인데 그냥 질문이 만약에 장황하게 저 선생님 힘들어요. 저 힘 좀 주세요. 이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 저 36살인데요. 그냥 4시 30분에. 너무 와. 마음 아프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카톡 일자로 확인하고 답을 못했어요. 못하고 아침에 한 10시쯤까지 이거를 야 계속해. 힘내. 이게 힘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힘내라는 단어를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번에 또 하나하나 여학생이 공부를 8년 했다고 중간에 전화해서 막 선생님 그냥 저 눈물이 나서 울고 싶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 되게 먹먹한 게 뭐냐면 자기네 엄마 앞에서도 울 수 없고 남자친구한테도 울 수도 없고 세상 천지에 처음 본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 통화한 학생도 아닌데 그냥 대놓고 울더라고요. 이 선생님 힘들고 뭐 이게 봤는데 계속 먹먹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장수생이 아직 많이 한 장수생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진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이제 공부 나이가 좀 많이 이제 답변을 제가 준 거예요. 나이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면 영어가 이제 변수예요. 뭐 국사나 법 과목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자기가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이가 뭐 36이라 하더라도 할 생각을 한번 하고 영어만 극복이 된다면 근데 영어가 극복하기 좀 어렵다. 대부분 이제 공부를 오래 하는 학생들이 영어가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너가 나한테 이 정도 보낼 정도라면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이제 막혔다는 얘기죠.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 같아요. 국사하고 다른 거는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이거는 뭐 슬럼프가 왔다. 이거는 저는 슬럼프면 술 마셨어요. 근데 여기 제가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마다 방향은 다른 거예요. 슬럼프 왔을 때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그 슬럼프 자체는 극복이 되고요.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뭔가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베네핏 이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 이만큼 했어? 하면 자기 칭찬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맞아. 나름대로 칭찬 주는 게 이게 할 얘기는 아닌데 저는 맥주 2병 사다 놓고 시험 잘 봤어. 공부 잘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고시 공부할 때 맥주 1병씩 마시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술이면 술이고 아니면 본인이 맞는 거면 맞는 거를 주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슬럼프가 일단 안 오려면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연애를 웬만하면 하지 마라. 연애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고 그거 하면은 슬럼프를 극복하기 힘들고 두 번째는 부모와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들다고 부모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부모는
뭐 하야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어릴 때 마음이지 그쵸. 나이가 차면은 화내면 같이 화내요. 같이 화내고 싸우고 그만두라 그러고 시집가라 그러고 막 시집가라 그러고 막 상대 괴롭힐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해서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집가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게 그러니까 부모하고 싸우지 않고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아니고 슬럼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나름대로 아침마다 수영을 예전에 공부할 때 수영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수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누가 뭐 껄렁껄렁하면 쳐다보지 않고 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 멘탈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여기 뭐 세부적으로 공부 방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저도 독서실 같은 경우 뭐 A 독서실을 하다가 중간 B 독서실, C 독서실 옮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뭐 밥 먹는 거 기분 전환하려고 A 고식당 먹다가 B 고식당도 먹다가 뭐 이런 건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이고 일단은 슬럼프가 안 오도록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뭐 새로운 연애나 뭐 이런 거를 시작하지 않고 뭐 여자친구가 있다거나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싸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뭐 주위 부모님하고 싸우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방법이 좋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결과는 좋으니까요. 자기 낙담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자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지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고 가는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시고요. 아니, 근데 제가 저녁반도 수업을 강남 쪽에서 저녁반 일행직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사실 나이 연령대 굉장히 많으신 맞아요. 분들이 많이 맞아요. 오시거든요. 진짜 그래서 많아요. 사실은 뭐 36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막 이렇게 수험생들 하다 보면서 점점 이분들한테 이걸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말 뭐 이분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시면 나이 연령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그 열정 가지시고 막 이렇게 공부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또 합격했다 소식 들려오고 이런 것들 보면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좀 희망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36살에 했지만 또 37살에 한 다음에 아니 40살, 42살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그렇죠. 맞아요. 새벽 4시 반에 맞아. 그 고민을 저하고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학생이 자기는 익숙하죠. 인상이. 그리고 제가 뭐 푸근하니까 편하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게 딱 보고 이게 보통 보면 카톡에 보면 기존에 등록돼 있는 학생이 아니고 초대학 해가지고 등록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규가 이제 오니까 그냥 저도 나름대로 이거 쉽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다른 고민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고민 상담할게요. 조금 내용이 맥락은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장수 수험생 보시면, 이 아이디를 읽고 하는 건가요? 예, 나날릴, NA2 네. 러브 7. NAA 러브 7님. 알바랑 병행. 날라리 러브. 네, 날라리 러브. 날라리 러브. 나날이 러브야? 나날이 러브가. 날라리 러브. 그런데, 근데 예. 뭘까요? 몰라요. 나날이 사랑하게 된다, 이건가? 모르겠네. 자, 보시면, 알바랑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글이었는데요. 알바랑 병행을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직장인하고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또 병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르바이트를 만약에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별로 아르바이트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수, 삼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르바이트 병행해서 공부하는 이 상황이 수험생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한 거죠. 마음이 계속 이렇게 짐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겠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만난 경찰 수험생 친구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전자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수험생활을 이끌고 갈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후자 같은 케이스에 만약에 이게 부모님한테 그냥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서 어쩔 수 없어서 자꾸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으로 가요.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못 견디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 말고도 감정적으로 다치는 일이 많고 신경 쓰고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그냥 부모님한테 지원을 조금 받고요. 확실하게 조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합격을 해가지고 그걸 보답하시는 게 저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빠르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하시게 되면 시간을 절대적으로 공부에 대한 그 절대적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부족하겠죠. 시간 자체가. 근데 이제 조금 더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먼저 둬야 될지를 조금 체계적으로 미리 조금 잡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 보면 여기 좋은 얘기를 썼는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게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하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시고 맞아.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애 아빠가 하나 있어서 대리운전하다는 학생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벌면서 해야 되는데 알바를 일단은 뭐를 하시든지 한 몇백만 원을 벌어두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알바하고 공부는 병행이 안 되고요. 힘들어요. 안 된다는 거 아니고. 근데 저거는 돼요.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대학 학업하고 이것도 쉽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면 이건 돼요. 대학 학업하면서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주식하면서 공부하는 거 잘 안 되고요. 제일 안 되는 거는 코인 그쵸, 있어요. 코인 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얘들은 안 돼요. 왜냐면 코인은 장이 계속 열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들여다보더라고요. 게임에서 뭐 배그하거나 뭐 롤하는 애들 이것도 병행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병행하는 잘 안 되고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거 병행하는 거 안 되고요. 이 마찬가지로 알바하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뭘 해든 사람 그냥 월급 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바하고 공부 병행도 힘들고요. 학업하고 병행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거는 학업하고 병행은 그나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보든지 아까 청년 구원 지원 같은 거 받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도와주면 제일 좋고요. 부모님한테 뻥치면 돼요. 부모님한테 뻥쳐가지고 시험 붙고 나서 한 2달치 월급 준다고 엄마한테 계속 뻥을 치세요. 또 떨어지면 다음번에 4달치 준다 그러고요. 또 떨어지면 8개월치 한 1,000만 원 준다고 뻥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지원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왜냐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인생이 긴데 그거를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일하는 순간에도 일하는 것도 힘들죠. 그다음에 돈도 벌어야 공부해야 되죠. 체력 소비하고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OXO.희은님. 근데 그거 아세요? XOXO가 무슨 뜻이게요? 몰라요. 엑소? 몰라요.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미드에 가십거리라는 거 있었거든요. 거기에 끝날 때 XOXO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쓰는 건데.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는데. 궁금하시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무슨 뜻일까요? XOXO가 영어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네. many hugs and kisses라고 해서 많이 안아주고 많이 뽀뽀해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요? 몰라요. 이거 봐봐요. 생긴 게 그래요? X가 입술이 이렇게 2개 막 된 거. 2개 뽀뽀한 거. 그다음에 안아주는구나. O가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거. 그 뜻이에요. 와. 재미없었나요? 좋은데요? 좋은데. 진짜로 좋은데요? 공부와 다이어트 병행 가능한가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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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포기하세요. 공부하고 나면 시험 붙고 나면 언제 예뻐지냐면요. 중앙경찰학교 가기 직전에 엄청나게 예뻐지고요. 그때 살 다 빠지고 체력할 때 빠지니까요. 공부하고 다이어트 병행이 안 됩니다. 고3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진짜. 자, 그래서 우리 다시 XOXO 희은님.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기억에 남는 늦깎이 수업생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선생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셨지만은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 보면은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누가 봐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분들은 사실 조금 어린 수험생들,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것 같다, 아니면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다라고 보이는 수험생들보다 눈이 훨씬 더 초롱초롱하더라고요. 그렇죠. 훨씬 더 열심히 하시고 결석도 한 번 안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더는 사실 저희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40살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적성 안 맞아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저는 맞아, 맞아. 저녁에 7시 반에 그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데, 그래서 7시 반에서 10시까지 이제 10시 반까지 수업을 듣고 가세요. 근데 오실 때 이제 복장이 그 직장인, 그래서 이제 정장 차려입고 오시고요. 와,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이 백팩에, 그 다음에 이제 구두 신고, 이렇게 해서 오세요. 진짜 피곤하실 텐데. 네, 정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연말에 조금 회식 때 약간 결석률이 조금 높아요. 그렇죠. 맞아. 결석률이 높아요. 오히려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뭐 아기가 있으신 맞아, 아주머니들도 맞아. 오시고. 애 안고 오진 않아요. 아, 그렇지. 네,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갑자기 막 전매기고 막. 저는 기억에 남는 분은 저한테 문의글을 주셨던 질문을 하셨던 분인데, 애기 엄마인데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유수유 하면서 강의를 잘 듣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 그때 되게 자기반성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필 오늘 제가 스프링 책을 링 만든다고 잠시 쉬는 시간에 복사집에 갔는데, 복사집에 가다가 누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봤는데, 그분이 나이가 꽤 많으세요. 30대 중반이신데, 한 5달인가? 5달 전인가 이제 인강생인데, 이제 메가 건물에 오셔가지고 상담받고 싶다고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상담을 하러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좀 되게 절박하다고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저한테 합격했대요. 와, 대박. 근데 영어 하나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잘했네. 그래서 제가 글 좀 남겨달라고 막 부탁을 했는데,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합격했다고 얘기하는 그 눈빛에, 모든 게 다 쓰고. 네, 진짜 그 모든 거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늦가기 수험생분들 정말 그 누구보다 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진짜 화이팅. 맞아요. 네.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다음 라이브는 또 제가 나와요. 제가 해커스 경TV의 지분이 얼마인지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진짜. 이거 제 없으면 경TV 지분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제가. 지금 제 거 유튜브, 제 거 아시죠? 변호사 김대환.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원래 제가 오늘 지금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미루고 제가 여기 와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데 어쨌든 다음번에 제가 공소시효 관련해서 한번 찍어서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그런 거고, 다음 라이브는 9월 26일 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하셔야 돼요. 알람 설정 하셔야 되고요. 예, 하셔야 됩니다. 자, 미정쌤, 비비안쌤 이뻐요. 예, 헌법쌤 모시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라이브는 저하고 이상훈 선생님이 이제 경찰학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 뭐 3법 특집 해가지고, 뭐 현재 제도도 마찬가지고 바뀐 제도도 관련해서 또 좋은 정보 드리고 또 재밌게. 근데 지금처럼 재밌을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때는 엄숙해질까봐 지금 막 당황스럽고 하는데, 그날 심심하시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학생 선생님 여기 올라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자꾸 와가지고 댓글을 연무생 오늘 그거 꼭 소개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너무 예뻐요. 예, 미정쌤 화이팅. 화이팅. 거기 써 있잖아요. 다음 접속자 예상 20명.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약속 지켜가지고 들어와 주신 우리 실강생분들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보신 분들 전부 다 좀 쏠쏠한 정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도움됐으면 좋겠네요. 네. 합격까지 저희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 응원을 하고, 또 다음 경TV에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자.